안녕하세요, 여러분. 빵이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이옥선 작가님의 길고양이 별이입니다. 그러면 읽어드릴게요. 밤이 깊었습니다. 보람 아파트 단지를 환하게 밝혔던 아파트 창가 불빛들이 하나 둘 꺼져갔습니다. 자, 이제 한 바퀴 돌아볼까? 김씨 아저씨는 손전등을 들고 경비실을 나섰습니다. 아저씨는 보람 아파트에서 경비 일을 한 지 1년 정도 되었습니다. 동물원에서 사육사로 일하다가 정년 퇴직을 하고 새롭게 시작한 일입니다. 아저씨는 30년 넘게 일한 동물원을 떠나던 날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그날 북극곰은 까만 눈을 끔뻑이며 아저씨를 쳐다보았습니다. 원래 추운 지방에서 살던 녀석이라 아무리 온도를 낮춰도 더위 때문에 힘들어 했습니다. 덥다고 가만히 누워만 있으면 안 돼. 자꾸 움직여야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거야. 알았지? 아저씨는 북극곰의 머리와 등을 가볍게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북극곰도 뭔가 알아들었는지 아저씨 옆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막 여우도 앙증맞은 얼굴로 아저씨를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아저씨는 동물원에서 일하는 동안 한 번도 그들을 그냥 동물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언제나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며 돌보았습니다. 아저씨가 동물들에게 남다른 정성과 사랑을 쏟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가족을 모두 잃었기 때문이지요. 오래전 아저씨는 아이를 마지막으로 안았을 때 자신을 빤히 올려다보던 머루엘 같던 눈망울을 잊지 못합니다. 아직도 눈앞에 선합니다. 동물원의 동물들을 가만히 보고 있자면 아이와 동물의 눈망울이 닮았다는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일을 하면서 동물들도 가족에 대한 그리움으로 우울증을 앓는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아저씨는 동물들과 자신이 같은 처지인 것 같아 마음이 짠했습니다. 그 후로 동물들을 가족처럼 여기며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아저씨는 창문을 열어둔 자동차는 없는지, 담뱃불이 떨어져 있지는 않은지, 수상한 사람은 없는지 구석구석 손전등을 비춰가며 살펴보았습니다. 저녁은 드셨습니까? 지하 주차장을 돌고 나오다 만난 한씨 아저씨가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한씨 아저씨는 정문에서 근무합니다. 보람 아파트에는 경비실이 3개입니다. 정문 가까이에 하나, 후문 가까이에 하나, 놀이터 옆에 하나가 있는데 김씨 아저씨는 후문 쪽 경비실에서 일합니다. 그럼 자네도 먹었지? 네, 저도 먹었어요. 한씨 아저씨는 손을 들어 보이고 가던 길을 갔습니다. 김씨 아저씨도 경비실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눈앞에 뭔가가 휙 하고 지나갔습니다. 아저씨는 깜짝 놀라 손전등을 비춰보았습니다. 고양이였습니다. 고양이는 아저씨보다 더 놀랐는지 가쁘게 숨을 몰아쉬며 주차된 자동차 밑으로 기어들어가 숨었습니다. 괜찮단다. 난 널 해치지 않아.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고양이는 아저씨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애야, 안심하거라. 난 네 편이란다. 아저씨가 다시 부드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그러자 고양이가 삐죽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이리 온. 아저씨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고양이가 자동차 밑에서 조심조심 기어 나왔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오지는 않고 슬며슬며 뒤를 돌아보며 도망갈 기회를 노렸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갈색 털을 가진 고양이였습니다. 아저씨는 예전에 집에서 키우던 고양이 별이가 생각났습니다. 생김새도 별이와 비슷했습니다. 예쁘게 생겼구나. 별이와 닮았어. 아저씨는 별이를 떠올리며 고양이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고양이는 뻣뻣하게 굳어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아저씨는 고양이가 자신을 경계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 이해한단다. 친구가 되려면 시간이 필요하겠지? 우리 차차 친구가 되어보자꾸나. 아저씨는 고양이를 향해 활짝 웃어 보였습니다. 고양이는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한참을 둘러보던 고양이는 슬금슬금 아저씨 눈치를 보며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별이라고 부르면 되겠구나. 별아, 난 매일 이 시간에 이곳을 지나간단다. 또 만나자, 별아. 고양이의 뒷모습을 보며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아저씨는 마음속에 등불 하나가 환하게 켜지는 듯 했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를 얻은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별이라고? 내 이름을 어떻게 알았지? 별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저씨가 지어준 이름이 원래 자신의 이름과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나저나 참 이상한 아저씨입니다. 남의 이름을 자기 마음대로 지어 부르다니. 별이는 아저씨가 있던 쪽으로 살금살금 되돌아가 보았습니다. 그새 어디로 갔는지 아저씨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건너편 마을에 살던 별이는 얼마 전에 보람 아파트로 옮겨왔습니다. 안전한 보금자리를 찾던 별이가 이곳을 선택한 것은 순전히 다리 때문이었습니다. 이곳은 다리가 살던 곳입니다. 다리가 별이를 두고 떠나기 전까진 말이지요. 며칠 전 별이가 파란 대문집에 사는 누렁이에게 쫓길 때였습니다. 누렁이는 듣기만 해도 심장이 덜컥 내려앉을 만큼 사납게 짖어대며 별이를 쫓아왔습니다. 별이는 있는 힘을 다해 도망쳤습니다. 별아, 왜 그래? 보람 아파트 뒤뜰에 살던 다리가 별이를 만나러 왔다가 이 광경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도망가란 말이야. 별이가 다리를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리가 왔다는 것을 누렁이가 눈치채기 전에 도망가게 해야 했습니다. 안 그랬다가는 다리도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대체 무슨 일이야? 다리는 영문을 몰라 되물었습니다. 저기 싸나운 누렁이가 쫓아오고 있어. 별이 뒤로 눈을 부릅뜬 누렁이가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상황을 파악한 다리가 누렁이를 향해 꼬리를 부풀려 털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다리가 누렁이를 당해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누렁이에게 귀를 물어 뜯기고 말았습니다. 다리는 자존심이 상한 나머지 아프다는 말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별이가 보는 앞에서 당한 탓에 더욱 창피했습니다. 어쩌면 좋아. 나 때문에. 별이는 너무 무서워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다리 귀에서 붉은 피가 뚝뚝 떨어졌습니다. 누렁이는 그러고도 한참을 더 으르렁대다가 돌아갔습니다. 미안해. 많이 아프지? 별이는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괜찮아. 그런데 여기는 너 혼자 지내기에 위험해서 안 되겠다. 우선 내가 사는 아파트 단지로 옮기자.
다리가 말했습니다. 별이는 다리의 뜻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별이가 아파트 단지로 보금자리를 옮기던 날, 다리가 말했습니다. 별아, 조금만 기다려줘. 나 어디 좀 다녀올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야. 무슨 말이야? 별이가 다리를 보며 물었습니다. 이곳도 안전한 곳은 아니야.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 별이는 무슨 뜻인지 몰라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좀 더 살기 좋은 곳을 찾아볼게. 널 꼭 안전하게 지켜줄 거야. 다리가 씩씩하게 말했습니다. 별이는 다리가 안타까웠습니다. 누렁이에게 물어뜯긴 귀에 붉은 핏자국이 아직 가시지도 않은 상태였습니다. 안 돼. 그 몸으로 어디를 간다는 거야. 별이는 다리를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리와 함께 있고 싶었습니다. 금방 다녀올게. 다리는 단단히 결심한 듯 했습니다. 별이는 하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금방 오겠다던 다리는 며칠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별이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오늘도 다리는 오지 않나 봅니다. 별이는 꼬리를 축 늘어뜨린 채 보금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자, 시원한 물이다. 많이들 먹어라. 아저씨가 영산홍에 물을 주며 말했습니다. 방꾼물을 하는 아저씨는 오후 늦게 출근해 업무 일지를 확인하고 화분에 물을 주는 것으로 일과를 시작합니다. 후문 경비실은 꽃들로 가득합니다. 사람들이 내다버린 화분에서 시들어 가던 꽃들을 아저씨가 살려낸 것이지요. 신기하게도 시들시들 하던 꽃들이 아저씨 손에만 오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깨꽃, 산호수, 영산홍, 허브까지 없는 게 없습니다. 어쩜 경비실이 아니라 꽃가게네요. 저까지 기분이 맑아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열쇠를 맡기러 오거나 택배를 찾으러 왔다가 한마디씩 하고 갑니다. 마음에 드는 꽃이 있으면 가져가세요. 정말요? 마음씨 좋은 아저씨 말에 아주머니들은 마음에 드는 꽃을 골라 가져가기도 했지요. 사랑하는 산호수, 이제는 좀 괜찮나요? 시들시들했던 산호수 잎사귀에 반지르르하게 윤기가 도는 걸 보고 김씨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예끼, 이 사람
누가 들으면 마누라한테 사랑 고백이라도 하는 줄 알겠네. 놀이터 옆 경비실에서 근무하는 채씨 아저씨가 지나다가 핀잔을 주었습니다. 아저씨는 마누라라는 말을 듣자 가슴이 먹먹해지며 아내의 하얀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저씨는 어린 시절 얼굴이 유난히도 하얀 그녀를 냇가에서 처음 보았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그날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녀는 곧잘 넷독에 나와 혼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녀가 몸이 불편하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지요. 어느 비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아저씨는 하굣길에 내리는 비를 그대로 맞으며 앉아있는 그녀를 보았습니다. 그냥 지나치려다 아무래도 이상해서 말을 걸었습니다. 왜 그렇게 비를 맞고 있어요? 그녀는 대답 대신 비에 젖어 힘없이 늘어진 앙상한 다리를 치마 자락으로 가렸습니다. 아저씨는 그녀가 몸이 불편하다는 것을 눈치채고 업어서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 뒤로 아저씨는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에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그녀가 떠오르곤 했습니다. 별일 없겠지. 비가 오면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저씨는 용기를 내어 개망초를 한 다발 꺾어 들고 그녀가 있는 냇가로 갔습니다. 발소리를 들은 그녀가 돌아보았습니다. 이거 아저씨는 개망초 다발을 내밀었습니다. 꽃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괜한 짓을 했나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수줍어 하던 그녀가 손을 뻗어 꽃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아저씨는 세상을 다 얻은 듯 기뻤습니다. 싱거운 사람, 그까지 풀을 들여다보며 사랑 고백을 하고 있나? 채씨 아저씨가 혀를 찼습니다. 오늘따라 왜 심술인가? 음식물 쓰레기통이 또 엎어져 있지 뭔가. 날씨도 더운데 냄새도 나고 벌레도 생기고. 도대체 누가 그랬는지 원. 주민들도 불만이 많다네. 채씨 아저씨가 하소연을 하다가 한숨을 쉬며 돌아갔습니다. 시간은 흘러 어느새 밤이 되었습니다. 자, 또 한 바퀴 돌아볼까? 아저씨는 손전등을 들고 순찰에 나섰습니다. 별이가 날 만나러 와줄까? 아저씨는 출근하기 전부터 주머니 속에 넣어두었던 마른 멸치를 만지작거리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어제 별이를 만났던 곳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별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별아, 어디 있느냐? 배는 안 고프냐? 아저씨가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흘낏 쳐다보았습니다. 너 주려고 멸치 가져왔단다. 그러나 끝내 별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저씨는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별아, 여기 풀숲에 멸치 놓고 간다. 혹시 내 말 들었거든. 와서 먹거라. 아저씨는 풀숲에 멸치를 소복이 쌓아두고 경비실로 돌아왔습니다. 다음날 아저씨는 멸치가 없어진 것을 보고 무척 기뻤습니다. 녀석, 아저씨는 혹시나 하고 다시 별이를 기다렸습니다. 별아, 오늘은 소시지를 가져왔단다. 괜찮다면 얼굴이나 한번 보자꾸나. 별이는 여전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저씨는 풀숲에 소시지를 숨겨두었습니다. 그 뒤로도 고구마, 오징어 다리, 치즈, 참치캔 등 별이가 좋아할 만한 음식들을 날마다 한 가지씩 숨겨두었습니다. 목이 마를까봐 일회용 그릇에 물도 담아두었습니다.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먹이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별이를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저씨가 순찰을 마치고 경비실로 돌아가려던 참이었습니다. 헬쓱해진 별이가 모퉁이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오, 별이구나. 아저씨는 무척 반가웠습니다. 그동안 잘 지냈느냐? 아저씨가 별이에게 물었습니다. 별이는 아저씨를 한참 올려다보더니 가던 길을 갔습니다. 아저씨는 별이 뒤를 조심조심 따라가 보았습니다. 별이가 도착한 곳은 202동 뒤편 외진 구석이었습니다. 가지치기한 나뭇단들이 쌓여있는 옆에 버려진 종이 상자가 보였습니다. 아, 이럴 수가. 가까이 다가간 아저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눈도 뜨지 못한 아기 고양이 3마리가 꼬물거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쁘기도 하지. 아저씨는 아기 고양이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별이가 아저씨를 향해 꼬리를 부풀려 세웠습니다. 걱정하지 말거라. 예뻐서 그러는 거니까. 아저씨는 얼른 주머니에서 오징어 다리를 꺼내주었습니다. 별이는 오징어 다리를 본 척도 하지 않고 새끼들을 감싸 안았습니다. 아기 고양이들은 어미 품을 파고들었습니다. 저보다 아름다운 모습이 또 있을까? 아저씨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문득 야윈 안에 품을 파고들던 자신의 아이가 생각났습니다. 아기 고양이들의 이름을 지어줘야겠구나. 아저씨는 어떤 이름이 좋을지 한참 동안 생각한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흰 무늬가 있는 놈은 흰냥이, 또 검은 이놈은 깜냥이, 굴굴 자고 있는 요놈은 꾸러기. 어떠냐? 마음에 드냐? 아저씨는 만족스러운 얼굴로 별이에게 물었습니다. 아저씨는 아기 고양이들을 보느라 시간 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별이는 며칠 동안 동네 어귀에서 다리를 기다렸습니다. 다리가 있는 곳에서 아기를 낳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다리는 오지 않았습니다. 다리는 별이가 아기를 가졌다는 사실조차 모를 것입니다. 오래 걸리지 않는다고 했으면서, 지켜주겠다고 했으면서. 섭섭한 마음이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배가 살살 아파오면서 별이는 다리를 기다리는 것을 포기하고 집안에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걱정이 되었습니다. 다리도 없는 곳에서 혼자 아기를 낳을 생각을 하니 몹시 두려웠습니다. 결국 별이는 혼자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모두 3마리였습니다. 예쁜 우리 아기들. 별이는 아기들에게 젖을 물렸습니다. 오물오물 잘도 빨았습니다. 아기들에게 젖을 먹이고 나니 배가 고팠습니다. 별이는 문득 아저씨 생각이 났습니다. 아저씨가 놓고 가던 먹이는 늘 꿀맛 같았습니다. 또 가져다 놓았을지도 몰라. 별이는 아저씨가 먹이를 숨겨두는 곳으로 가다가 아저씨와 맞닥뜨리고 말았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처럼 놀라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갑지도 않았습니다. 아저씨가 자꾸만 따라와서 거슬리기도 했습니다. 아기들이 있는 곳을 아저씨가 발견했을 때는 몹시 불안하고 긴장되었습니다. 아기들을 해칠까봐 잠시도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흰냥이, 깜냥이, 꾸러기. 별이는 아저씨가 지어준 아기들의 이름을 되뇌어 보았습니다.
괜찮은 것 같았습니다. 좋아. 다리가 올 때까지만 아저씨가 지어준 이름으로 부르자. 다른 건 몰라도 아기들의 이름만큼은 다리가 직접 짓게 하고 싶었습니다. 아저씨는 다행히 아기들에게 해코지하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아저씨가 돌아가고 얼마 후 아기들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별이는 젖을 물렸습니다. 먹은 것이 없어서인지 젖이 잘 나오지 않자 아기들이 칭얼댔습니다. 별이는 아기들을 잘 먹이지 못해 걱정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안 되겠어. 아기들이 자는 동안 먹을 것을 구해봐야지. 별이는 살금살금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무래도 음식물 쓰레기통을 뒤져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집을 빠져나와 놀이터를 지날 때였습니다. 찢어질 듯한 비명이 들렸습니다. 별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휴, 이놈의 도둑고양이. 웬 여자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별이를 보고 많이 놀란 모양입니다. 여자는 인상을 찡그리며 뛰어갔습니다. 별이는 조금 억울했습니다. 그저 먹이를 좀 구하려던 것 뿐이지 누군가를 놀라게 할 마음은 전혀 없으니까요. 별이는 결국 먹이를 구하지 못한 채 아기들에게 돌아갔습니다. 몸에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흰냥이, 깜냥이, 꾸러기는 잠에서 깨어나 엄마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 엄마 여기 있어. 별이는 얼른 젖을 내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젖은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기들은 양이 차지 않는지 한참을 칭얼대다 잠이 들었습니다. 별이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를 어쩌면 좋지? 안 되겠어. 다시 한번 나가서 먹을 것을 찾아봐야지. 별이는 잠든 아기들을 뒤로하고 보금자리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별이는 음식물 쓰레기통을 향해 살금살금 걸어갔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없습니다. 별이는 음식물 쓰레기통 위로 폴짝 뛰어 올랐습니다. 와장창 쓰레기통이 넘어졌습니다. 생선 대가리, 썩은 과일, 붉은 김칫국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맛있겠다. 별이는 얼른 생선 대가리를 물었습니다. 어머머, 이게 뭐야? 쓰레기통을 엎어버렸잖아. 이놈의 고양이, 요즘 들어 더 극성이네. 무슨 수를 내던지 해야지, 이거 원. 언제 나타났는지 부녀의 총무를 맡고 있는 사비기로 아주머니가
코를 움켜쥐며 말했습니다. 별이는 깜짝 놀라 그만 생선 대가리를 놓치고 말았습니다.